사람들이 내가 슈퍼개미인 줄 아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소소한 개미보다 조금 더 잘 버는 그런 사람이지. 우리처럼 여기 샀다가 막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의 라고 불렀다. 재밌는 완니 없을까? 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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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 고음 갈까? 안녕하세요. 왔어요? 왔으면 인사를 해. 인사했지. 미안 나 입버릇이라서. 오늘은 주로 어떤 것들을 보셨어요? 일단 뭐 어제 미장이 열었잖아. 한국장 쉬었는데 테슬라가 많이 올라줬더라고. 아 확실히 아직 성장주가 살아있구나. 거의 뭐 불사조네 테슬라. 죽진 않아. 관뚜껑 닫아도 다시 부시고 나올 게 있어. 그래가지고 배터리 업종을 좀 보고 있었는데 아침에 반도체 쪽 시가가 많이 뜨길래 이쪽인가? 약간 낙기빵하다가 손들치고 나와서 배터리 쪽 잠깐 보다가 또 아이오닉이 약간 재평가 받는 것 같더라고. 이제 저번 주에 판매 시작했잖아. 사전 예약 봤는데 하루 만에 거의 2만 대 넘게 예약이 잡혔더라고. 근데 이거 되게 큰 거거든. 근데 이거 시장에서 반영을 안 하고 있길래 왜 그러지? 이러고 있는데 오늘이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불나방처럼 들어갔다가 지금 싹 다 물려있지. 추가로 매수하셨어요? 좀 비중을 실으셨어요? 오늘 좀 비중 실어서 잡았거든. 근데 오늘 아닌가 봐. 그게 보통 계좌를 짧게 음. 거래하는 계좌랑 길게 들고 하는 계좌랑 분할하시잖아요. 어. 근데 이제 약간 구독자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것 헷갈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직업이니까 내가 뭐 하루 종일 여기 앞에서 총토방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내가 뭘 하겠어. 돈 버는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제 활동. 그래서 뭐 포지션이야 포지션이고 잡아두고 그 안에서 나는 계속 프로 서퍼의 길을 가는 거지. 주식, 일용직. 일용직. 주식계 노동자. 시장 분위기도 계속 봐야 되니까 되게 보고 있는 거랑 안 보고 있는 거랑 차이가 크거든. 장중에 계속 보고 있어야만 뭔가 느껴지는 시장 흐름들이 있단 말이야. 좀 그걸 캐치하기 위해서 그 이제 장기 포트폴리오에도 반영이 되니까 거래는 안 하더라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장기 포트폴리오랑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계좌랑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중이? 한 5대5 될 것 같은데. 그 5대5 안에서도 이제 장기 포트폴리오는 또 현금 50% 보유하고 리밸런스 계속하고 단기 계좌도 수익 날 때마다 계속 일정 금액을 맞춰서 운영하는 그런 걸 많이 하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국광님이 50%는 현금을 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 대부분 이제 장기 포트폴리오에 대한 기준이지. 이야기죠. 장기 포트폴리오는 기대 수익률을 얼마로 가져가시나요? 뭐 연 단위 혹은 뭐 월 단위? 월 단위로서는 의미가 없고 연 단위로서 사실 한 기대수익 한 10%?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나는 좀 근데 그 정도가 맞는 것 같아. 너무 과하게 잡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주는 만큼. 왜냐면 난 계속 박스권에 갇혀있던 사람이잖아. 네. 연 10%도 사실 쉽지 않아. 계속 두고 가면 어차피 내리기 내려오니까. 때문에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실 매도하기 어렵거든. 장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장기 포트폴리오 자체는 조금 더 그냥 시장이 던져놓는 비중 조절만 하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전략 위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이나 되는 돈을 장기 포트폴리오에 두고 계신 이유는 뭔가요? 결국 내가 운용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지. 단기 트레이딩 계좌로 전부 운용한다고 했을 때 사이즈가 너무 커져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슈퍼개미인 줄 아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냥 소소한 개미보다 조금 더 잘 버는 그런 사람이지. 그냥 깨봐야 한 7, 8천 벌고 그냥 남들 버는 것보다 조금 더 번다. 오늘 제가 재밌는 기사를 봤는데 연기금이 가장 오래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 유례없는 순매도. 나도 그 기사를 봤는데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연기금 같은 경우 워낙 큰 자금을 운용하고 그 사람들이야 뭐 이게 좋겠다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의 목적이니까 한국 시장의 비중이 뭐 20%, 뭐 중국 10%, 뭐 미국 20% 막 이렇게 하다가 그 20% 초과하면 그만큼 던지는 거야. 기계적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뭐 한국 시장의 전망을 안 좋게 생각해서 연기금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오히려 매도하는 거네요. 한국 주식 비중이 너무 과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연기금 사실 연수익률로 보면 그렇게 좋진 않거든. 왜냐면 그 정도 금액을 운용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뭐 우리처럼 유두리 있게 막 이렇게 여기 샀다가 막 저기 갔다가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막 엄청 걱정을 하는데 그런 의도는 아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생산에 좀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겹악재로 노조 관련 이슈도 발발했어요. 아 그치. 이거 어차피 나와야 될 문제였어. 우리가
자동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겪는 무조건적인 일이지. 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이미 다 겪고 있는 일이고, 근데 그거에서 한국은 워낙 현기차 귀족 노조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게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사람들의 민심이 안 좋고 막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전략은 인원수는 그대로 두되 일하는 시간을 줄여서 대신 연봉이 적어지는 거지. 일하는 시간 줄였으니까. 그런 식의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그것도 합의가 잘 안 되더라고. 내가 한 달에 받던 돈이 뭐 400, 500만 원인데 갑자기 350만 원 준대. 이러면 그렇죠. 되게 기분 안 좋잖아. 그렇죠. 자발적으로 덜 하겠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약간 정치적인 문제로도 많이 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제일 나는 중요한 게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잘 합의하게 하느냐. 왜냐면 이건 노동자의 문제도 아니고 회사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 시대 자체의 흐름이기 때문에 누구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치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잘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누구 편을 들 수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장기화됐을 때는 둘 다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뭐 아이오닉5 양산을 못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자동차를 드론이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양산할 수 있는 되게 빠른 시점에 들어와 있단 말이야. 현대차는 그렇죠. 유럽이나 한국이나 미국에 빠르게 보급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췄는데, 근데 이 시차가 지금 한 2, 3년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 2, 3년 안에 빠르게 보급해서 이 시장 캐파를 현대차가 점유해야 되는데, 이걸 막 1년, 2년 끌고 갔을 때는 기업 자체도 존속 위기에 처할 거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내 고용의 불안정성을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행동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죠. 전기차로 넘어가는 건 사실 선택사항이 아니잖아요. 선택사항이 아니지. 시대의 흐름이니까. 네. 안 하면 회사 망하니까. 이 시기가 내가 볼 때 지금 골든타임인 것 같은데, 단순히 양산하고 이런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을 뿐더러 지금 인프라 구축에 혼신의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양산은 약간 당연한 거고. 양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못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 미래에 있어서 아주 안 좋다. 이제 이런 게 스마트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말 한 끗 차이잖아요. 그 타이밍 한 번 놓친 걸로 회사가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노키아나 뭐 블랙베리 이런 핸드폰도 그 한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뭐 완전 망한 기업이 돼버렸잖아. 모토로라 이런 거만 봐도. 근데 이거는 비단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이제 일어날 일이니까 사실 많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자동차까지 로봇으로 만드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많이 가질 수 있겠지. 저희가 살짝 이제 딴 그릇 했는데 이제 저희 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치. 차량용 반도체 이슈 그리고 이런 노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오닉은 사전 판매가 반응이 괜찮았잖아요. 그치. 지금 차를 나도 봤는데 되게 기대하고 있었거든. 근데 기대한 것만큼 되게 좋았어. 근데 보통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거든. 근데 생각보다 차가 되게 괜찮아서 매력적이다. 그러면 현대차 자체에 대한 의견은 계속 동의를 하신 건가요?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기차 비중이 아직 엄청 크진 않지만 무시 못할 정도로 올라오긴 했거든. 뭐 한 4년 전만 해도 전기차 판매 비중을 무시해버렸는데 지금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성장성까지 사실 주가에 많이 반영됐으니까. 근데 성장성이 많이 반영됐다고 보기엔 아직 어려운 주가이긴 한 것 같아. 아직 그렇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성장주로서의 뭐 프라이싱을 하려면 전기차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한 노조 문제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공장이 아직 전기차 라인이 많이 안 깔린 것도 있고. 근데 전기차가 확실히 많이 팔리고 현대차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닌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이 싸질 정도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영향을 갖고 있는 거지. 지금이 마치 약간 스마트폰 시장이 열릴 때 삼성전자의 포지션이랑 살짝 비슷하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3전까지 간 건 너무 간 건데 지금 애플은 테슬라고 3전의 포지션은 누가 가져가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뻔하죠. 뭐 토요타 뭐 혹은 GM 혹은 뭐 현대차 정도 뭐 이런 굵직굵직한 큰 회사들 중에 하나가 될 텐데. 국내 투자자들만 봐도 해외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 굉장히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치. 요즘 엄청 유행이지. 근데 현대차가 만약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를 많이 팔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현대차를 하나의 큰 전기차 주식으로 인정하고 투자금이 많이 쏠릴 수 있겠죠. 그치. 엄청 많이 쏠리겠지. 그거는 진짜 무시 못할걸.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잘 판다고 하면. 근데 지금 아이오닉 잘 나오고 있고 EGMP 플랫폼으로 잘 만들고 있고 양산까지 빠르게 해서
비어있는 전기차 시장에 침투한다라고 했을 때는 되게 괜찮을 것 같다. 지금 시기에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는 게 중요한 시점인데 내연기관 업체들은 아직 침투율이 엄청 적거든. 그 시장을 빨리 가져가야만 현대차 입장에서 고밸류 받을 수 있는 성장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트리거니까. 그런 거 같네요. 그냥 차를 산다고 하면 선택권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좋은 차도 많고. 그치. 근데 전기차라고 하면 많이 좁혀지긴 하는 것 같아요. 몇 대 없어. 네. 그러면은 현대차를 한 번 더 눈에 보게 되고 원래 전혀 관심도 없던 그치. 사람들도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이긴 하네요. 차가 많이 없어. 특히 유럽 쪽은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힘을 안 싣고 있고 일본은 이제 막 생산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브랜드가 강력한 회사들이 기업 자체로 보면 그렇게 안 큰 경우가 많아요. 독일 회사들 빼면 사실 기술력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이 되게 많이 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요. 유럽의 기업들이 어쨌든 우리나라야 기술력으로 먹고 살지만 그쪽은 어쨌든 관광업 비중도 크고 굳이 기술력을 안 끌어올려도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시대인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달라져서 물론 관광업도 중요하지만 수출로서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럽은 좀 그게 성향인 것 같아. 나도 유럽 살면 그런 생각 안 하겠다. 얼마나 좋아. 맨날 날씨 좋고 모든 공간이 이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지. 오늘 또 여기저기 멀리 유럽까지 갔다 왔는데 멀리 갔다 왔다 오늘 여행 다 했다. 코로나 언제 끝나니? 오늘도 놀러 가서 좀 찍어야 되는데 오늘 시장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